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팬들 그리고 투수 재활 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꽤 뜨거워질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통증 1도 없다. 토미존 수술을 딛고 돌아오고 있는 최고 196큐브를 뿌리던 파이어볼러 김무신의 복귀 스토리입니다. 그동안 그는 말 그대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재활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환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김무신이 어떤 투수였는지, 토미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신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죠.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야구 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 팔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이 튀어나오지? 기본적인 직구 구속이 150km를 가뿐히 넘었고 상황에 따라 150초, 150km까지 찍어내며 타자들을 압도하는 스타일의 투수였습니다. 볼 끝이 가볍지 않았고 포심이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느낌을 줄 때는 마치 다른 리그의 투수를 보는 듯한 장면이 나왔죠. 불펜에서도 코칭 스태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강속구는 그냥 타고난 거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빠른 공이 가진 숙명 같은 위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팔꿈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던지고 난 뒤 팔꿈치가 묵직하게 남는 느낌, 그리고 경기 중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신호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찜질, 휴식, 약간의 투구 제한.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미존 수술 권유, 팔꿈치 인대 재건술. 많은 투수들이 거쳐가는 길이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김무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미루면서 버텨보기, 시간을 길게 쓰더라도 근본적으로 고치기. 그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돌아올 거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자.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커리어 전체를 건 결정이었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뒤 가장 힘든 건 사실 수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끝없는 재활 루틴입니다. 처음엔 공도 못 잡고 고무밴드로 팔꿈치를 살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근육을 다시 깨우고 관절 가동 범위를 천천히 늘려가죠.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느립니다. 조급하면 바로 붓고 욕심내면 통증이 올라오고 그 모든 걸 버티는 게 토미존 재활의 진짜 핵심입니다. 김무신은 그 시간을 조용히 꾸준히 통과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활 태도만 놓고 보면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다. 지각, 생략, 변명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꾸준히 지켜냈죠. 그 결과 그의 팔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요한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통증 1도 없다. 이 말은 그냥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토미존 이후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던질 때 느껴지는 미묘한 찌릿함, 뭔가 걸리는 느낌, 투구 후 잔통증. 그런데 김무신은 이런 불안감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회복 체크에서도 염증 수치, 근력 밸런스, 관절 안정성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고 재활 코칭 스태프 역시 확신을 갖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던질 준비를 해도 된다. 현재 김무신은 70m 캐치볼까지 무리 없이 소화.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 캐치볼에서 투수 팔이 다시 만들어지는 첫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던지면 가르지면 거주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팔꿈치가 어느 순간 버티는지 몸 전체의 힘 전달이 팔꿈치에 무리 없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1심내는 본격적인 피칭 훈련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 통증 없이 던진다는 건 실전형 투구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구속도 바로 돌아오는 거야? 정답은 아직 아니다. 토미존 이후에는 일부러 구속을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엔 7층과 80%, 그 다음 85%, 그리고 몸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때 90% 이상. 하지만 중요한 건 훈련 중 나온 구속이 아니라 공이 몸에서 안전하게 나가고 있는가. 지금 김무신은 바로 그 기준을 통과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정은 무엇일까요? 불펜 피칭 테스트, 타자 상대 모의 경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전 마운드 적응. 단계는 분명하고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수는 급하게 쓸 카드가 아니다. 완벽히 준비시켜 오래 쓰는 카드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김무신은 지금 토미존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70m 캐치볼까지 마친 상황에서 본격적인 복귀를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그 강속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 이게 오늘 1부의 핵심입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토미존을 딛고 돌아오는 김무신의 재활 과정과 현재 컨디션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살펴봤죠.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신의 복귀는 삼성 마운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 복귀 시점. 서두르지 않되 늦지도 않게. 삼성은 김무신의 복귀 일정을 두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캘린더를 보면서 복귀시키지 않는다. 몸 상태를 보면서 복귀시킨다. 즉, 특정 날짜를 목표로 맞추는 스케줄 복귀가 아니라 매 단계 완전히 통과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 그래서 처음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2군 실전, 1군 등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길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재발을 막는 가장 안전한 길이죠. 다음은 김무신이 복귀 후 맡게 될 가능성 높은 역할입니다. 1. 불펜에서 시작하는 점진적 롤. 토미존 이후 투수를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불펜에서 천천히 던지게 하면서 점점 이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5이닝, 다음엔 1.2이닝, 가끔 2이닝까지 이렇게 몸이 적응해가면 차후에는 선발 전환 가능성도 생깁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죠. 특히 경기 후반, 강속구로 타자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 이건 어느 팀이든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차세대 선발 카드로의 준비. 김무신이 원래 가진 재능, 그리고 구위만 놓고 보면 단순 불펜에서 끝날 투수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몇몇 젊은 투수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선발로 전환할 로드맵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김무신 역시 그 후보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발 전환은 체력, 투구수, 구종조합 모든 걸 다시 만들면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이게 내부 평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김무신이 팀에 주는 심리적 효과. 삼성 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팀 강속구 투수 한 명만 더 있어도 달라진다. 경기 후반 150km 중반의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면 타석에 서 있는 타자뿐 아니라 수비수들까지도 확실하게 느낍니다. 아, 오늘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에너지, 그 분위기의 변화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죠. 김무신의 이름이 엔트리에 올라오는 순간 상대팀 역시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토미존 이후 더 좋아지는 투수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토미존 하면 구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을 거치며